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국영 강사입니다. 워크북 1분 컷 계속 진행해 볼게요. 76번입니다. 우리 헌법상 문화국가 원리는 견해와 사상의 다양성을 본질로 하며 그러려면은 어떤 문화의 편도 들지 않고 문화 풍토를 조성해야 되는 불편부당의 원칙에 따라야 된다. 맞고요. 그 다음에 2번인데 2번은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납입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의 문화국가 이념에 반하는 것이 되겠죠. 요거랑 비교되는 판례는 영화진흥기금 100분의 3 부과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가 되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교조에 다 있고 3번에 일단 모든 학생으로 하여금 학원에서만 공부해라. 과외를 다 금지하는 것 문화국가 원리에 반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건국헌법 이래에 문화국가 원리를 헌법의 기본 원리로 채택하고 있는데 문화국가 원리는 국가의 문화국가 실현에 대한 과제 또는 책임을 통해서 실현된다. 그래서 2번이 답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77번은 모르면 틀리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문화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그래서 헌법 전문에도 나오고 헌법 제9조에도 따로 한번 나오거든요. 이 문화의 영역에 있어서 각인, 각자의 기회를 균등히 할 것, 요거는 헌법 전문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 문화의 계승 발전, 민족 문화의 창달. 그래서 전통 문화와 민족 문화라고 이렇게 특화된 문화에 대한 발전은 헌법 제9조에 따로 규정되어 있는데 기억번은 헌법 제9조에서 이것도 규정되어 있고 이것도 규정되어 있다 해가지고 틀린 지문이에요. 문화의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할 것을 선언한 것은 9조에는 규정이 안 돼 있고 헌법 전문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틀립니다. 그래서 이건 모르면은 안 되니까 잘 공부해 두시고요. 니은번 헌법은 문화국가를 실현하기 위해서 보장돼야 될 정신적인 기본권으로 양심과 사상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등을 규정하고 있다. 문화국가 권리를 실현하는 데 필수 불가결한 요건이다. 디귿번 문화는 사회의 자율 영역을 바탕으로 하지만 이를 근거로 혼인과 가족의 보호가 혼인과 가족을 보호한다는 것은 가정을 보호한다는 거죠. 가정이 이 사회의 기본단위죠. 그래서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 문화국가의 필수적인 전제가 되려면 가정과 그 가족의 문화가 잘 지켜져야 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필수적인 종문제 조건이 되겠죠. 틀렸고 리을번 헌법 제9조의 정신에 따라 우리가 진정으로 계승 발전시켜야 될 전통문화는 이 시대의 제반, 사회, 경제적 형광에 맞고 오늘날에 있어서도 보편파당한 전통윤리 내지 도덕관념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비읍번 문화국가 원리는 견해와 사상의 다양성을 본질로 하는데 이를 실현하는 국가의 문화정책은 불편부당 원칙 따라야 된다. 그래서 그 정치적 견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다 차별을 받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시옷번 보시면은 정부는 문화국가 실현에 관한 구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문화의 다양성, 자율성, 창조성이 조화롭게 실현될 수 있도록 문화에 대해서 중립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문화에 대한 지원 및 육성을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특정 문화를 막 밀어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두 개가 답이 되겠네요. 예, 그 다음에 78번 국가의 문화 육성의 대상은 모든 문화가 육성의 대상이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문화 창조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모든 문화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엘리트 문화뿐만 아니라 서민문화, 대중문화도 다 가치를 인정하고 배려를 해야 된다. 1번이 바로 답인데 그럼 2번이 이제 뭐가 틀리냐? 헌법 제9조라고 돼 있죠. 이거는 모든 문화가 아니라 전통문화, 민족문화 예산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고려청자가 있으면은 그 존속 자체를 보장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고려청자가 쨍그랑 깨졌어. 그러면 보상금 얼마냐? 이런 거는 헌법적인 가치랑 관련이 없겠죠. 그래서 전통문화재나 민족문화재는 그 자체가 보장이 돼야 된다. 왜냐면 없어지면 이제 더 이상 그 문화재를 살릴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2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3번에 헌법 전문에서 그 다음에 구조에서 규정된 전통문화라는 말은 역사성과 시대성을 띈 개념이니까 과거의 일정 시점에서 역사적으로 존재만 했으면 다 전통인가? 아니죠. 옛날에는 그게 이제 과거에 존재했던 제도지만 지금은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들도 있겠죠. 그런 것들까지 다 전통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대표적으로 이제 호주제가 있죠. 호주제는 조선왕조 때 있었던 제도이지만 지금은 여성을 너무 차별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위헌이 되었죠. 4번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 관습화된 문화 요소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의식 행사에서 유래됐는데요. 이 국가가 지원하는 게 이제
그게 특정한 종교를 밀어준다는 게 아니라 어떤 관습이나 아니면 문화가 됐기 때문에 지원해주죠. 예를 들어서 뭐 크리스마스나 석가탄신일을 공휴일로 지정한다던가 아니면 뭐 전통 사찰 이런 데를 문화재로 지정하는 게 문화이기 때문에 지정하는 것이지 특정한 문화, 종교이기 때문에 밀어주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런 거는 지원할 수 있다. 정교분리 원칙 위배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기억번, 이거는 뭐 억지로 틀리게 말한 것인데 우리나라 헌법상의 경제 질서는 사유재산제도, 이게 이제 자본주의죠. 플러스 국가가 규제나 조정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사회주의라고 하는데 이게 합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시장경제 질서 이렇게 부르죠. 순수한 시장경제 질서가 아니라 사회적인 요소가 있다. 그래서 사회적 시장경제 질서를 따르고 있는데 양립할 수 없다 했으니까 틀렸죠. 물론 우리나라 헌법상의 경제 질서는 사유재산제를 바탕으로 하고 자유경쟁을 존중하는 자유시장 경제 질서를 근간으로 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국가가 규제나 조정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 그래서 현재는 사회적 시장경제 질서다. 니은번, 이거는 모든 의료 광고를 다 금지한 판례죠. 그래서 특정 의료기관이나 특정 의료인의 기능, 진료 방법에 대한 광고를 다 금지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 시장경제 질서에 부합되지 않는다. 맞고. 디귿번은 이제 말장난인데 개인의 사적 거래, 여러분들이 이제 편의점에서 컵라면 하나 사 먹을 때 문제가 생기면 사후적 구체적으로 규제를 하는 게 맞죠. 근데 컵라면 사 먹기도 전에 사전적 일반적으로 다 규제하면 불편해서 못하죠. 그래서 이 단어 부분과 이 단어 부분이 서로 바뀌어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사전적 일반적 규제보다는 사후적 구체적 규제를 택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조금 유치하게 틀리긴 했다. 그 다음에 리을번, 특수한 불법행위 책임에 대해서 위험 책임이 여러분들 뭐냐면은 무과실 책임이라고 읽어도 돼요. 가끔은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질 수도 있다. 이것은 입법자의 재량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서 이런 것들이 위험 책임에 근거해서 무과실 책임을 지을 수도 있다. 요게 이제 아무리 운전자가 과실이 없어도 뒤에 승객, 택시 승객이나 버스 승객이 타고 있으면 일단 책임은 져줘야 된다 라는 제도이죠. 이런 무과실 책임을 지우는 것은 입법자의 재량이기 때문에 헌법이 위배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주택 재개발 사업에서 부과하는 임대주택 공급 의무나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에서 제공하는 임대주택 공급 의무나 둘 다 똑같죠. 그래서 두 사업 모두의 임대 공급, 주택 공급 의무를 부과하는 것 합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개, 2개, 3개 틀렸다. 80번 헌법 제119조 2항에 규정된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 해가지고 우리가 119조 2항에서는 국가적인 규제와 조정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방위를 정당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니은번 지문은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해서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하고는 사기업을 함부로 국유나 아니면은 통제 관리할 수 없다. 거꾸로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가 있고 법률이 정한다면은 사기업을 국유화시키거나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행헌법은 소비자의 권리가 124조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라는 말은 기본권으로 명시된 규정은 헌법 제10조부터 36조까지기 때문에 여기에는 포함이 안 돼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소비자 보호운동으로 소비자 권리가 있다 이거지 기본권 규정을 10조부터 36조 안에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맞는 것이고 뭐 리을번은 뭐 읽고 지워도 돼요. 등록 소비자 단체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위해 금전적 지원을 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맞는 지문이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번에서는 마지막 문제를 풀어볼게요. 국가는 농지에 관해서 경자유전의 원칙 달성해야 되는데 소작제도는 금지되죠. 하지만 모든 농사꾼이 다 자기 땅을 가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 농지, 임대차나 위탁 경영은 허용될 수도 있다. 그러면은 이 동그라미 친 부분과 이 밑줄 친 부분을 바꿔서 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조심하시고요. 이 124조 조문 그대로죠. 국가는 건전한 소비 행위를 계도하고 그 다음에 생산품의 품질 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 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보장한다. 맞고요. 3번은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지역 경제를 육성해야 되고 중소기업 보호 의무도 규정이 돼 있죠. 다 돼 있다. 그래서 틀렸고 4번에 농수산물 수급 균형 유통 구조의 개선에 노력한다. 그래가지고 헌법 조문은 한 번만 읽으면 도움이 될 거예요.
거예요. 그럼 이번 회차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 다음 회차 때 이제 헌법 총론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